안녕하세요. 로망랭입니다. 10월 결산편 이후로 영상이 좀 많이 멈춰 있었는데 좀 영상을 많이 기다려 주셨나요? 제가 이 영상을 많이 못 올렸던 이유는 바빠서 일이 많아서 찍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슬슬 이 시즌의 기운이 스물스물 다가오고 있는 게 좀 느껴지네요. 이번 영상은 그래서 11월과 12월 결산편을 묶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일 때문에 찍을 시간도 없었지만 11월, 12월에 걸쳐서 새로운 용역 업무를 쭉 진행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회계사 생활하면서 처음 해보았던 업무였기도 했고 하면서 좀 많은 공부도 되었던 업무라 영상으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거의 뭐 한 달간 진행되었던 용역 업무고 아직 마무리된 건 아니고 진행 중인 업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용역이었냐면 그 분할 자문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사가 B사에 투자를 했고 B사에는 이제 두 개의 사업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개의 사업부 그 두 개 사업부를 1사업부, 2사업부 이렇게 말해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A사가 B사에 투자할 때는 1, 2사업부 중에서 이제 2사업부를 보고 투자를 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A사와 B사 간의 경영진 간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이제 1사업부와 2사업부를 분할해서 A사가 2사업부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B사는 곧 원래 있던 1사업부를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분할을 하기로 이제 진행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한 자문을 저희가 하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회계 자문도 했고 다음에 세무 검토 이런 큰 틀에서 그 두 가지 업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어떤 분할 자문 용역은 처음 하는 업무여서 조금 걱정이 많았었는데 역시나 해보니까 걱정대로 꽤나 힘들었던 업무였었습니다. 저는 이 용역에서는 스텝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뭐 분할 재무제표 작성이나 그 다음에 그 분할할 때 사업부 평가하는 업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할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첫째로는 그 분할 대상 회사 B사죠. B사의 재무제표를 이제 1사업부, 2사업부로 이렇게 분할하는 것에서 업무가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재무제표를 쭉 보고 모든 재무제표에서 계정 과목별로 계정 과목 안에서 그 거래처별로 모든 잔액을 검토해가지고 이제 1사업부, 2사업부별 귀속을 파악하고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가 이렇게 분할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분할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먼저였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할을 해야 되나 좀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그 B사에서 나름 구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어서 구분이 되는 거는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구분하기 어려웠던 공통 부분을 위주로 이제 증빙을 받아서 검토해서 분할할 수 있는 최대한 분할을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는 사업부를 분할하고 나서 이제 그 인적 분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두 사업부가 분할되더라고 주주 구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일단 분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서로 뭐 A사 간 B사 간 이제 지분 교환을 하게 되는데 그 지분 교환을 하려면 이제 그 지분의 가치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지분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각 사업부의 가치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기말에 뭐 공정가치 평가를 하던 손상 평가를 하던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는 DCF 방법을 사용해서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 이번 용역에서는 이제 DCF 방법은 당연히 하고 그다음에 뭐 현행원가 방법, 그다음에 투입원가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원가 방법은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뭐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제 주로 토지, 건물 요 정도만 현행원가로 파악을 하고 나머지는 뭐 이제 장부금액으로 준용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투입원가 방법은 이제 B사업부 혹은 A사업부 뭐 공장 건설하거나 그 다음에 토지 살 때 이럴 때 실제로 이제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요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집계를 해서 그 집계된 내역을 이제 그 사업부의 가치로 보는 그런 식의 로직으로 투입원가 방법은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세무 검토인데 세무 검토는 이제 제가 세무 업무를 많이 해보지 않아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진행하지 않기도 했고 저희 상무님이 진행하기도 했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일단 분할이 적격 분할인지 아닌지 여부를 검토해야 되고 일단 분할한 후에 지분 교환할 때 이제 각자 주주 간에 증여세 이슈는 없는지 혹은 부당행위 이슈는 없는지 예를 들어 지분을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팔았거나 이럴 때 부당행위 이슈가 발생하진 않는지 그 다음에 2월 결손금 그러니까 지금 한 사업부는 2월 결손금이 굉장히 많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고 한 사업부는 2월 결손금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두 사업부 간에 이제 어떤 사업부를 존속법인으로 해서 분할을 하냐에 따라 2월 결손금이 승계되냐 안 되냐 이런 여부 그 다음에 이제 분할한 후에 지분 교환하고 지분 약간 매입하면 기타 주주들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세무 이슈에 대해서 케이스별로 이제 검토해서 가장 세부담이 적은 형태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역시 회계사라는 직업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이 알아야지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겠다를 깨달았고 이거를 몸소 느꼈던 경험이 어떨 때였냐면 저희가 이제 분할자문 용역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이제 저희한테 용역을 의뢰한 회사에 가서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발표했던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용역 참여자로 이제 같이 가서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회사에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제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굉장히 자세하고 깊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회계 감사나 아니면 일반적인 DCF 평가 방법이라면은 저도 이제 나름 경험이 조금 쌓여서 제가 아는 선에서는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이 분할 관련해서는 제가 어쨌든 일을 해본 적이 없고 사실 시험 공부 때도 제가 분할 회계 처리나 아니면 적격 분할 그러니까 법인세 쪽에서 적격 분할 쪽에서는 시험 공부 때도 제가 소홀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대로 보지 않았었던 것 같아서 질문을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주로 여쭤보시는 거는 이제 당장 실무적으로 분할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이게 동일 지배하의 거래인 경우냐 아니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지냐 혹은 그 B회사죠. 그러니까 A사가 투자한 B회사의 임원은 A회사 입장에서 특수 관계자냐, 취득세법 혹은 상증세법상에서 그 특수 관계인의 어떤 범위가 달라지냐. 그리고 어떤 사업부를 존속으로 하는 게 세무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거냐. 이런 식의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고 진짜 실무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왔었고 저는 이제 그 회의 장소에서 듣고 있을 때 약간 벙찐 표정이었죠. 이런 것들 정말 실무적으로 하려면은 다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스스로도 좀 반성을 많이 했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이런 모든 질문들을 이제 막힘없이 답변하시는 저희 상무님을 보고 굉장히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험을 토대로 제가 아직 경력이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이제 경력이 되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겸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아는 분야가 전부라는 이런 아니란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더 넓은 지식을 탐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편은 이렇게 분할 자문 용역에 대해서 길게 용역을 했던 거를 토대로 이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고 이제 연말이고 연초라 저는 이제 열심히 재고 실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재고 실사를 하러 가는 공장들이 대부분 지방에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고
어제 그제도 이제 재고 실사를 갔다 왔고 다음 주에도 이제 한 두 곳 정도가 더 재고 실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고 실사를 마치면은 아마 이제 정말 시즌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이제 회계사들한테는 길고 긴 겨울이 찾아왔고 약 한 3개월 동안은 이제 아마 일하고 야근하느라 바쁠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조금 올리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댓글에서 시청자분이 댓글 달아주신 게 있었는데 경력직 이직편에 대해서 한번 뭐좀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요즘 좀 회계사 시장이 아무래도 어렵고 또 최근에 이제 수습 회계사들이 그 굉장히 많은 비율이 이제 합격은 했지만 법인을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특히. 그리고 그렇게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법인이 다니시고 있는 분들의 이직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직에 대해서 이직을 많이 해본 편은 이직을 저는 한 번 해봤는데, 그래서 경력직 이직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아는 건 없지만 그래도 뭐 주위에서 주워 들은 거, 그다음에 제가 경험했던 거 이런 거를 좀 토대로 경력직 이직 편에 대해서도 한번 곧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 한번 찾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